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교재가 46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자 2절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2절. 자 2절 공인중개사 무슨 시험? 자격 시험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파트 들어가는데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격 시험 파트.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파트가 공인중개사 제도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험 시행 기관.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이 아니라 원칙은 시도지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칙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따로, 서울시 따로, 강원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라고. 그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을 시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위탁 받은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수탁기관이란 말을 써요. 위탁 받은 기관은 무슨 기관? 수탁기관. 자, 수탁기관은 어디가 되냐? 공인중개사 협회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협회나 공기업하고 준정부 위탁받아서 시험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위탁을 했으면 어느 기관에다 위탁했는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간부에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45페이지 마지막 제줄 밑줄 그으세요.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가로 아래 뭐라 했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자, TP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첫째 줄 후단 국장이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결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의결. 우리가 이 앞뒤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웠잖아요. 심의도 있고 의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해요.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의결 심사항이 아니에요. 의결 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양가로 3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왔죠. 자, 주어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기업하고 준정부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 주체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러면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시행기관이 누구고 수탁기관이 누구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이해되시죠? 좋았어요. 너무 그렇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 결격이 나와 있죠. 응시 자격 한번 봐볼게요.
시험 응시 자격은 성별, 국적, 학력, 자 학력 불문입니다. 자 연령 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외국인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보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못 보느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이 시험 볼 수 있느냐 이건데 원칙적으로는 시험을 봐갖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못 보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3년. 여러분들 그 자격증 남에게 빌려줘 가지고 걸리면 자격 취소가 되거든요. 그건 3년간 시험 못 봐요. 근데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 결격사에 아직 안 배웠죠. 오늘 배울랑가 모르겠네. 자, 파산자랄지 미성년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격사유는 오늘 배울랑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격사유 기간 중에는 자격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못 보는 것은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시험 부정행위자들이 있어요. 시험 부정행위자. 컨닝이랄지 대리 시험 봤을 때 이때는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간 응시가 제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 깔고 들어가야 된다. 자, 밑쪽으로 드릴게요. 자, 응시 결격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밑쪽 보세요. 국적이란 단어 나오죠. 성별이란 단어 나오고 학력 모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줄 밑쪽 보세요. 예, 그거 밑쪽 보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1번 자격 취소되고 몇 년? 3년. 시험 못 봐요.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시험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5년.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래서 3년하고 5년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쳤어요? 예, 좋았어요. 진하게. 좋았어요.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시험 시기. 교재를 바로 보세요.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시행이 돼요. 이상에다 동그라미. 뭐 1년에 한 번씩 본다는 건 다 알고 왔잖아요. 이상. 1년에 두 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당회원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걸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그죠? 역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당회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랬어요. 의결 동그라미 주세요. 의결상이에요. 심의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사항도 있고 의결사항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의결사항이란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여러분들 봐보세요. 시험 방법.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1차 시험은 어떻게? 그렇죠. 1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그죠?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2차는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2차는 논문형입니다.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1차는 선택형이고 2차는 논문형이에요. 됐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차 과목이요, 2차 과목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요? 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에서 논하시오, 결격사에 대해서 논하시오.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해? 하기도 싫어? 바로 거기부터 흔들흔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 원칙.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 하나도 없잖아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단서가 있잖아. 단서. 이게 원칙이고 원칙이고 단서가 뭐냐면 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하되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1차가 민법하고 부동산 학회로. 나머지 과목 2차기니까.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잖아요.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단서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2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1차 시험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시험도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 2차가 그래서 다 선택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지선다. 만약에 저 단서 규정이 없어지면 2차는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단서가 폐지됐다. 그러면 논문형 준비해야 돼. 논문형이 더 쉽죠? 더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되게 쉬워. 논문형 장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무거나 막 써놓으면 돼. 그렇죠? 다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저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과목은 저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입니다. 원칙은 동시에 시행할 때만 1, 2차 똑같이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47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1차 시험은 선택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자,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내도 뭐 이의 신청 못 해요. 안 낼 뿐이고. 자, 2차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논문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두 줄. 자,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1차,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2차 시험 방법은 몇 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1차 시험 방법은 뭐예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02, 1, 2차가 다 선택형으로 나온 거예요. 오지선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양가로 3번 시험 일부 면제 첫째 줄 밑줄 보세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동그라미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해란 뜻이 뭘까? 다음 번이란 뜻이에요.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준다. 자, 그래서 다음 연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DP 넘어가세요. 시험 과목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시험 과목이야. 학원 일주일만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뭐 시험 과목 모르신 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주일마다 계속 책 가지고 오는데 모르신 분 없죠. 물론 간혹가다 책을 잘못 가져와서 그러지. 그렇죠? 가장 좋아하시네. 그렇죠? 경험을 몇 번 해봤구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과목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DP 넘기세요. 자, 출제위원의 임명 이촉이 나와 있죠. 이거 판사 안 할 테니까 책을 보세요. 첫째 줄 후다 밑줄 보세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쓰세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부동산 중개업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 이촉한다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이촉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키포인트예요.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이촉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볼 필요 없고 3번 보세요. 그 출제위원 시험 시행 업무 종사자 몇 적으세요? 출제위원하고 시험 시행 업무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 나와 있죠. 시험 시행기관장. 여기도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자, 출제위원이 준수상을 위반한 등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위원은 있어 없어? 있죠.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하여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통보 동그라미. 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출제위원이 있어. 그러면 통보를 해준다.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기관장에게.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안 된다? 5년. 그 2번에 두 번째 5년 동그라미 쓰세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 실시에서 시험 공고가 나왔어요. 계략상 공고. 자, 두 번째 줄 중간 매년 2월 말까지 밑줄 보세요. 매년 2월 말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라.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2월 말 찾았어요? 자, 계략적인 사항 언제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 이런 것은 매년 언제까지? 2월 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이때까지 공고를 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렇게. 근데 이제 2월 말까지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시험 볼 건가, 시험 일시 방법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진짜 시험 일시는 언제 나와요? 진짜 시험 일시는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나옵니다.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동그라미. 90일 전까지 방송, 일간신문, 간보 이런 거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정 시험 일시 이런 것은 2월 말까지, 그죠?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는 며칠 전? 90일 전. 이건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요. 90일 전까지 공고가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원서 제출, 응시수수료 이건 나눠서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원서 낼 거예요. 그때 보면 되고. 그다음에 6번에 보세요. 그 합격자 결정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알잖아요. 자, 1차 시험은 평균 몇 점이면 합격해요? 역시 과락 몇 점 없이 40점. 2차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이요. 여기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따로 볼 필요 없고. 자, D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에서 합격자 결정 공고가 나옵니다. 자, 합격자 결정 공고권자는 누구냐? 이것도 중간에 시험 시행 기관 장이란 단어 나옵니다. 동그라미 쳐세요. 그럼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합니까? 시험 시행 기관 장이에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중간. 찾았어요? 예, 거기 동그라미.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지사가 줍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 시도지사 동그라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몇 쪽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국장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격증은 오로지 시도지사가 줘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 이렇게 위탁받은 기관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앞으로 우리 과목은 다 자격증 시도지사와 연결돼요. 그죠? 자격증 교부한 사람 누구? 시도지사. 자격 취소한 사람도 시도지사. 앞으로 자격증 관련해서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나옵니다. 1개월 이내도 몇 줄 그었어요? 몇 줄 그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격증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럼 왜 재교부하고 있어요?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교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재교부하느냐, 재발급받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 당첨. 시도이사겠죠. 근데 어떤 시도이사? 사무소 있는 쪽 시도이사 하겠어요? 아니면 자격증 교부했던 곳에서 하겠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여기서 시험 보면 경기도지사가 자격증 주거든요. 근데 서울서 영업하다가 자격증을 분실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장한테 가야 되냐, 경기도지사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디서 재발급받아? 당첨. 교부한 곳에서? 강력 주장하십니까? 날이 이렇게 추운데? 그렇죠.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이 있잖아요.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자격증을 교부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재교부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줄 그어보세요. 몇 줄 그었어요? 그럼 여기는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도 조례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시도 조례? 왜? 시도지사가 재발급해 주니까 시도 조례입니다. 그 시도 조례라고 적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시도 조례라고 적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시군구 조례도 많이 나와요. 시도 조례도 나오고. 자, 이건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란 거. 왜 시도 조례냐? 시도지사가 재발급해 주니까 그렇게 매치해서 공부해야지 그냥 외웠다가는 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TP 넘겨보세요. 자, 3절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 양수되어 금지. 자, 이건 뭐 큰 내용은 없고 제재를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어떻게 씁니까? 양도되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했어요. 금지인데 이걸 위반했어요. 위반하면은 어떤 제재가 들어가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뭐가 되고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이하 징역? 1년 이하죠. 1천만 원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벌칙이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가장 공부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거 그때 애우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자, 자격증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래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몇 줄 걷는데 성명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양도되어 하지 말라. 양도되어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있어요. 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걸 빌려 썼네.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 징역 벌금형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징역 벌금만 들어가지 자격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두 줄. 자, 우리 과목은 제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재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 기억이 돼요. 그죠? 사람 머리는 무궁무근해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넣으면 계속 들어가 머릿속에. 또 계속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읽어 두셔야 돼요. 정리되고 있죠? 자, 2번로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첫째 줄 맺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닌 자.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년하고 1천 맺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을 쓴다 못 쓴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어디다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 명함이랄지 전단지랄지 이런 데 다 쓰면 안 돼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고 돌리고 그러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 아닌 사람은 쓰지 말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이 조항에 이거 걸린 거 보세요. 자,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을 파고 돌렸어요.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 이렇게 파고 돌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조항에 걸려 들어갈까 이 말이에요. 이 조항에 걸리면 1년하고 1천, 안 걸리면 무죄. 자, 당첨.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걸릴 것 같아? 공인중개사 문자도 없는데? 하여튼 걸려? 하여튼 걸려. 그죠? 우리 걸릴 것 같아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뉴스 대표 홍길동. 근데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걸리냐 이 말이야. 안 걸리고 이거는 걸리고. 우리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문자가 다 안 들어갔으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데. 그렇죠. 예, 좋았어요. 근데 이것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판사가 이런 것은 판례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 걸린다고 나왔어요. 거기 뒷짐은 보세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 명칭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거기에 걸려 들어간다예요. 판례가 나와 있어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판례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53페이지 세 번째 줄. 53페이지라 그랬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공인중개사 문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도 이 판례 취지가 뭐냐면 남들이 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 유사 명칭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뭐 민법처럼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원별로 판례가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이런 것은 뭐 깊은 내용은 또 3, 4월 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서서히 하기로 할게요. 하여튼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일단 걸리면 1년 이하죠. 1천만 원 벌금.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이제 2장 파트 끝났어요. 자, 5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3장 제목이 뭐예요? 개설 등록.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제도 배웠지만 중개업을 할 때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등록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등록하고 등록관청이 어디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고 나서 이제 등록하러 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58, 59 뭐 의의랄지 성격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성격 볼 필요 없고 자 DP 넘겨서 60페이지 등록 절차 들어갑니다. 이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이 되려면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일단 흐름 잡고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이제 3절입니다. 자, 칠판을 봐주세요. 거기 그 흐름이 거기 맨 위에 있네. 자, 그래서 적을 필요는 없고, 자,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 관청에다가 뭘 한다?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신청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서류 제출해야 되겠어요? 서류, 구비 서류. 그러면 이제 제출하면 여기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을 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보험을 들게 됐어요. 보험. 자, 이걸 업무 보증이란 말을 써요. 보험 드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자,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올까? 등록증을 줘요. 등록증. 자, 등록했으니까 등록증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걸 교부받고 이제 게시도 해야 되고 업무 게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이제 흐름이 흐름. 흐름을 이제 가지고 하나씩 공부 들어갈 겁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 등록 신청은 아무나 못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이게 자격증 그래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등록하러 가려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그죠? 또 누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어요? 법인.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도 볼게요. 일단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야죠.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렇죠? 잘 따라오시면 돼. 자,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없는 사람인데 중개하겠다.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실무 교육 들어보셨어요? 자, 이건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어요.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너무 빨리 받으면 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자, 사무소를 안 갖추고 나는 중개업 하겠다. 그러면 등록 안 해줘요. 그죠? 나 우리 안방에서 중개업 하겠다. 안 해준다고. 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네, 근데 사무소 내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건축물 그냥 들어봐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밑줄 그으면 되니까.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둬야 돼. 아무데나 사무소 두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준공검사를 받는 건물이랄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랄지 뭐 사용검사 이런 받은 건물은 됩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가설 건축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미등기 건물에는 사무소 낼 수 있을까?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미등기 건물도 돼요. 근데 무허가 건물은 안 돼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고 뭐 전세랄지 임대랄지 사용대차랄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본인 소유 건물도 되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럼 면적 제한 있을까요? 없어요. 크든 적든 한 평짜리도 돼요. 100평도 되고. 그래서 이제 면적 제한은 없다는 거.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제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보이죠. 조금 이따 별 건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하러 가려면 결격 사유 지금 딱 보니까 다 없어. 이건 해결됐고 사무소는 내면 돼. 그죠? 실무교육은 한 3, 4일 받으면 돼.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10개월 투자하면 돼. 한 10개월 남았죠 지금. 한 10개월 공부하면 돼요. 그죠? 열심히. 그러면 이제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학원 밑에다 또 중개사무소 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가찰 등록 기준 끝났어요. 자, 밑줄 그로 갈게요. 자, 거기 등록 기준 구비에서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요? 자연인. 자연인 누굴 말해요? 개인들이 가치할 등록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1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2번 뭐가 있어요? 실무교육은 첫째 줄 중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는다. 이것만 밑줄 그으세요. 이 실무교육은 나중에 또 교육 파트에서 또 배워. 교육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째 줄 중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뭘 갖추라 그랬어요? 사무소를 갖추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첫째 줄. 자, 밑줄 그으세요.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 이 지문 있습니까? 예,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후당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 밑줄 그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외된다. 설치할 수 없다 나왔어요. 자,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61페이지 두 번째 그러나 반드시 보존 등기가 될 건물일 필요는 없다. 이게 미등기 건물도 된다. 자, 미등기 건물도 되지만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죠? 자, 그다음에 니은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건물은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디귿 두 줄. 자, 사무소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해 주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자, 비읍으로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 보세요. 비읍에 보면은 면적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죠. 자, 크든 적든 적은 사무실도 관계 없어요. 그죠? 관계는 없는데 좀 답답하긴 하겠죠. 사무실이 적은 게 좀 답답하더라고.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결격 사유야 뭐 배울 거예요. 이따가 배울랑은 모르겠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법인 등록 기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법인 등록 기준 공부하러 떠날 겁니다. 책은 이따 봐드릴 테니까 지금은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봐. 책은 내가 이따 밑줄 그어드릴 테니까. 밑줄은 내가 이야기했던 거 칠판에 적힌 걸 밑줄 긋는 거예요. 다른 거 밑줄 긋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법인 만들어서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 하나 만들자고. 내년에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법인 만들자고. 법인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럼 법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봐보세요. 첫 번째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거나 설립하면 돼요. 자,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등록이 안 돼. 이게 중개회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 근데 이제 회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종류? 회사 종류는 상법상 회사는 5가지가 있어요. 주식 가장 발달된 건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또 유한책임회사라고 있거든요. 유한책임회사. 자, 그다음에 합자회사도 있고 한명회사도 있어요.
자, 이걸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무 회사나 설립하면 돼요. 그죠? 그럼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일단 주식회사 자본 5천만 원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어서 나머지 충족하면 등록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러죠? 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자본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개업은 다 영리행위거든요. 영리행위. 그래서 협동조합은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안 돼요. 자, 당첨됐습니다.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유. 에? 잘 모르겠죠. 영리 아닌 걸 목적. 이게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는 이유가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중개업 자체가 영리행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품성 회사는 다 영리법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된다. 됐어요? 예. 자, 또 봐봐. 칠판 보세요. 두 번째가 법 14조.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이게 뭐냐?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요. 겸업 6가지는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음 주에 또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우리 회사는 자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것만 하겠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줍니다. 겸업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상담업도 같이 해보겠다. 상담. 이 상담업이란 것은 6가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등록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당연히 해주겠죠.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안 하고 상담만 한번 해보겠다. 그럼 등록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 이건. 왜? 겸업은 하지만 이건 중개업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해준다. 여기서는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겸업 6가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게 이제 우리 법 14조 업무거든요. 그죠? 좀 이따 이제 책 받을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그리고 법인들은 대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 문제가 돼요. 법인은 대표자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본금 많이 투자했다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내가 대표자 하겠다. 그러면 등록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제한 뭐다? 제 빼고 임원 사원이 있어요. 몇 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느냐?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원 개념, 사원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될게요. 자 여기서 임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임원? 그렇죠. 이 앞쪽에 있죠. 임원이라는 것은 이 두 회사 있잖아요. 이사, 감사 있어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유한 책임회사 임원은 업무 집행자를 따로 줍니다. 그럼 여기서 사원 누구를 말할까요? 사원. 이 두 회사 있잖아요. 이 두 회사. 이 두 회사 합자 한 명 회사는 사원들이 있는데 이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 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무한 책임 사원만 여기서 사원이에요. 이게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 이게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임원하고 비슷한 경영진이에요. 그죠? 몇 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그럼 이것도 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예요.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3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칠판 봐보세요. 여기까지 넘어와 버렸네. 맞춰보세요. 여기는 좀 맞춰봐야 돼.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에?
임원 임원 10명. 임원 맞히기도 어려운데 10명. 그렇죠. 그러면 저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럼 몇 명 남았어? 대표를 제외하고 3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9명 중에서 3분의 1은 몇 명?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자도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럼 총 몇 명 있어야 돼요? 4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이니까 3명. 그러니까 총 4명이 대표자까지 하면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중개사무소는 아까 공부했던 거 똑같아요. 법인도 사무소 갖춰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까 실무 교육 미리 받는 교육인데 여기서는 전원이 받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여기 임원 몇 명이요? 10명이잖아요. 그럼 실무 교육은 몇 명이 받으라? 10명 다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자격증 있든 없든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 무조건 실무 교육 받으라. 합자 한 명에서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 받으라.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될까? 결격 사유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 안 해줘.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그러면 교체하든지 빼든지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법인 등록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등록 기준? 법인 등록 기준. 자, 밑줄 그로 갈게요.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일 것?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랬고 기억 두 줄. 상법상 회사라 하면 상법상 회사표 기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 한 명회사 몇 종의 회사를 말한다? 5종의 회사를 말한다. 몇 줄 그었어요? 회사 종류 몇 줄 그으시고 그리고 니은 협동조합이어도 된다. 이 종류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14조 업무를 말합니다. 14조. 그럼 14조 업무가 뭐냐? 세 번째 줄 후단 중개업하고 다음 몇 가지? 6가지. 이걸 말합니다. 중개업하고 다음 6거 기억, 니은, 디귿, 비읍이 있잖아요. 이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 6가지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쓰고 중개업하고 6가지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나와 있어요? 대표자를 포함하니라 그랬어요? 제한 동그라미. 임원, 사원 몇 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근데 아까 임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 감사. 니은 밑줄 보세요. 임원이란 주식회사랄지 유한회사랄지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거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를 말한다. 사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무슨 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갑니다. 사원. 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무슨 교육? 전원이 키포인트.
그래서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자, 제목만 밑에 보세요. 자, 법인도 사무소 갖추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6번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없어. 여기도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인 등록 기준 공부를 했어요. 이 법인 등록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자, 65페이지 등록 신청에서 등록 신청인 등록 관청 나와 있어요.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칠판을 좀 봐주실래요? 자, 여기서 등록 관청이 어디까? 어디다 등록하러 갈까? 이제 이걸 먼저 할게요. 등록 관청이 어딜 것 같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소가 남양주시에가 있더라도 중개사무소를 강남에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디다 등록하러 가야 돼? 강남구청장이 등록 관청. 그래서 이 등록 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인데 사무소를 두려는 곳, 사무소를 두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이해됐어요? 자기 주소지가 사무소 두고자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거든요. 자치구가 있는 시는 어디를 말해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를 말합니다. 이건 다 자치구들이에요. 그러면 서울 강남은 자치구, 종로도 자치구, 자,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는 다 자치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울 종로에서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누가 돼? 구청장, 종로구청장. 강남에다 사무소 내면 강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에다 두면 남구청장.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다 사무소 내면 다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간다?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뭐예요? 아니, 구가 있어.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시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대봐. 꽤 많은데. 남양주시가 어디가 구가 있어? 무슨 구 있어? 아니, 있는 거. 성남시 분당구 할까요? 그래, 성남시 분당구 해봐요. 자, 분당구. 이게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 자치단체가 아닌, 그죠? 자치단체 성격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등록해요, 분당구에서.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등록하러 갈 때 성남시장한테 가야 되냐, 분당구청장한테 가야 되냐, 이 문제 제기잖아요. 어디로 갈까? 분당구청장한테 가? 구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니까 분당구청장. 여기는 어디 시장한테? 다 구청장한테 간다는데 왜 시장이에요? 하여튼 시장. 그렇죠. 우리 여기 구청장이란데 둘이 싸웠어요? 그죠? 여기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치단체인 구든 비자치단체인 구든 구가 있으면 다 어디로 간다?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갑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다 구청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시장은 남양주는 구가 없잖아요. 여기는 구가 없는 곳은 누구한테?
시장이 된다 이거예요. 구가 없으니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군수 이건 군 단위에서 영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군수 이해되셨어요? 가평 같은 거 군수한테 가서 등록해야지.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딘지 감 잡았습니까? 자 밑줄으로 갈게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양가로 2번입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감 잡았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인은 주사무소가 등록관청이에요. 분사무소 쪽이 아니라 주사무소가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첫째 줄 주된 사무소 쪽이 등록관청이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인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하고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하고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치단체인 구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에서 사무소 낸다면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밑에는 다 부연 설명이고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일단 복잡하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지웁니다. 그럼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신청자.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또 법인만 할 수 있다. 애국인도 가능해요. 애국 법인도 조건만 갖추면 가능한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서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서공이 등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쪽 앞에 와서 앉아요. 아주 좋았어요. 서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서속 공인중개사는 왜 등록이 안 되냐? 자격증이 있는데 서공이 등록을 하면은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돼요. 우리 과목에서 양쪽 근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서공이 등록해 보면 한쪽에서는 직원이고 한쪽에서는 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우리 과목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이중 소속이라는데 이걸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서공 안 돼.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등록이 안 된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다. 애국인도 자격증 취득하면 가능하고 애국 법인도 조건만 갖추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밑줄으로 갑니다. 자 65페이지 양가로 1번으로 올라갈게요. 넘기지 말고 양가로 1번. 아까 2번 밑줄 그었잖아요. 1번. 자 신청인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역으로 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 가로 안에 서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된단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서공은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서공 제외된다 그 위에다가 변호사도 X라고 적어 놓으세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애국인 동그라미, 애국 회사 동그라미, 이제 애국 법인을 말하죠. 애국인하고 애국 회사도 조건만 충족하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되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 절차에서는 이제 등록 기준하고 등록 신청까지 공부를 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 휴식.